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요, 봄날이 왜 이리 서늘한가 했는데 이젠 갑자기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한낮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봄과 작별할 때가 갑자기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코로나의 공교육이 붕괴다. 교우관계 학력 악화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 화면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교총 스승의 날 맞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점점 사회성이 떨어지고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답니다. 동기부에 따라 성적이 갈리는데 상위권은 오르는 반면 중하위권은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 후보 3인의 운명, 이제 다시 국회로 갔다. 이런 제목인데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설명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인사청문 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주세요 하고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14일, 금요일이에요. 나흘의 시간을 더 준 겁니다. 근데 어제 뭐 하루 지났습니다, 벌써. 임명 의지를 내비치며 강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 눈, 귀 막은 마이웨이 선언이다.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죠. 국정 주도권을 놓고 대립이 심화될 듯하다. 갈등이 점점 격화될 모양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사진과 기사인데요.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실체 없는 코인 몸값, 글로벌 기업도 추월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값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죠.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교를 좀 해놓는데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페이스북을 넘어섰다. 페이스북은 굉장히 잘 나가는 SNS 기업 아닙니까? 실체가 분명히 있고 돈도 잘 버는 곳이에요. 그런데 넘어섰답니다. 그리고요. 도지코인, LG화학을 앞질렀다.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상에서요. LG화학이 도지코인만 못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기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언제든 거품 붕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뭘로 보이실까요? 자, 바로 이거는요, 이스라엘 상공인데요. 아이언돔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쪽 지금 하마스와의 그 어떤 이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마스가 로켓 200발 정도를 발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입니다. 요격을 했다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미사일 위치들이 여기 있으면 로켓이 위치가 여기 있으면요. 여기서 발사가 되면서 이걸 맞추는 겁니다. 이게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아이언돔의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집값 급등 그리고 주식 열풍, 국세, 세금입니다. 19조 더 거쳤다. 올해 1, 3월 1분기입니다. 1분기 동안 세금을 얼마나 걷었는가 보니까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19조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집값 급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그리고 주식 열풍에 따른 세금 증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 든든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어떤지는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 행간을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오늘도 역시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5월 12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입니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상황, 장관 후보자 3명을 놓고 이런 상태가 아니냐고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강경한 입장을 냈죠, 어제? 다시 청문보고서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임명 강행 의지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세몰입니다. 여당의 대선 주자 3분, 뭐 주요 대선 주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잇따라 큰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놓고 언론에서는 세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스트레스 받았다. 스트레스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이죠. 그러니까 뭔가 피해를 봤으니까 물어내라. 뭐 이런 소송인데요. 이 내용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찍히면 망한다. 중국의 모습입니다. 마윈, 뭐 굉장히 유명한 기업가죠. 얼마 전에 중국 정부한테 찍혀서 어려움을 처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제2의 마윈 아니냐. 이런 기사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이 내용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장관 후보자 3명을 둘러싼 청와대의 분위기 그리고 여당의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임박노 임명 강행 수순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를 말합니다. 뭐 청문회는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 뭔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청문 보고서 보내달라고 재요청을 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국회에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14일까지 보내주세요. 요청을 한 겁니다. 원래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청와대에서 뭔가 넘어가죠. 그때 한 번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날짜는 나흘을 줬습니다. 14일 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 자리에서 뭔가 논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송부 재요청 뒤 지명 철회한 적은 그동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 강행 의지로 읽힌다는 거죠. 이르면 15일 임명 밀어붙일 수도 있다. 15일이면 주말인데요. 여야 총리 장관 인선 이견 못 좁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 네. 이 정도 모습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행 의지로 읽어야 합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 특별 연설에서 그 말씀하셨던 예. 지금 이 3명의 후보자 예. 각각을 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아주 절실하게 설명을 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말씀은 청문회 자체의 제도에 대해서 좀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원론적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은 2년 전에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여야 대표들에게 예. 청문제도 개선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이미 말씀하신 취지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청문제도 자체에 방점을 두고 예.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송부 요청은 예.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청문제도 자체에 예를 들어 국회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야당이 싫으면 부적격 의견을 조목조목 실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서류를 송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당에서는 거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29명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강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 그중에서 대체로 임명 동의와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보면 24번이나 이
청문 보고서를 미채택했어요. 아, 야당이 거부했다는 네, 거죠. 그것도 국회의 역할을 다 안 하는 것이죠. 아. 이러다 보면 서로 이게 희화화되는 예,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언정 재송부 요청이라고 한 절차를 정확하게 밟겠다라고 예.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임무를 다 하는 것이죠. 의무를 지금. 예. 그리고 이제 14일까지인데 예. 4일간 시간을 준 것은 뭐 저는 뭐 적정한 시간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주었다 이렇게 보고요. 14일 날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도부와 저 만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어떤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지 않겠나는 생각이고 지금 그 여당 내부에서는 이상민 의원이나 뭐 예. 김병욱 의원 등에서 뭐 한두 명은 낙마를 시킬 수밖에 없다. 약간 좀 일부는 그래도 여기는 좀 이른바 이제 버리는 카드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의견들을 이야기하지만 의원총회 결과는 예. 크게 갑론을박이 있지는 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를 이제 지켜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대통령이 신년 회견 때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 장점을 취지를 다 이야기한 것은 저는 만약에 당의 의견이 정해지고 그 의견이 한두 명 정도 낙마를 대통령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지명자들에게 충분하게 어떤 여러 가지 국민께서 체면을 좀 세워준 그런 측면도 결과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대통령 아마 혹시 결심하셨다면 거기까지도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그럼 봤습니다. 박수현 전 대표께서는 3명 가운데 일부가 낙마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네요. 지금요. 이런 모습 자체가요. 지금.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는 보는데 예.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표는 지난주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저 장관 후보자들 일부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좀 이 청와대나 직간접적으로 좀 건의 좀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가 통한 겁니까? 안 통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 뭐 청와대 건의할 자격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당직자였고 당원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그런 의견을 국민들의 민심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이런 것이 국민의 눈높이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규정상이라면 재송부 요청할 때 최대 열흘 정도 시간까지 있어요. 근데 통상 이제 대통령이 선택을 하던 어느 정도 시간을 줄 것인지. 과거에는 뭐 짧게는 한 이틀, 많이 되는 경우는 열흘까지 주고 뭐 일주일 줬는데 나흘을 줬습니다. 시간을. 네.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그냥 주말까지 넘기지 않을 정도의 시간 정도가 나흘이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의지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께서 그 장관들의 임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 그 특별 연설에서 충분히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네, 언급이었어요. 장관 지명이 왜 어떤 사람이 적격한지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까 그 박수현 대변인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까지 재송부 요청을 해서 그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다시 되돌려 보낸 적이 거의 몇 번이 예. 14번 정도 없었기 때문에 예. 국회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 어느 정도 예상을 또 이번에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또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회신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 예. 차라리 기간을 짧게 해서 임명을 그냥 진행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조대진 변호사니까 3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임명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예측하는 이유가 아까도 예. 설명을 드렸지만 특별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이 장관들이 필요하고 현 상황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비춰서 국민의 여론, 물론 이제 따가운 시선에 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예. 지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강행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민들한테 설득을 구하는 자리로서 특별연설을 이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좀 박수현 전 대변인의 전망과 박수현 전 대변인이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는 조금 더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임명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미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을 상대로 이미 설득 작업을 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까지 분석을 해 조대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다. 아, 미리 사전에 방송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요? 아, 아무튼 약간 좀 다른 기류로 해석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물론이고요. 정의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정의당에서 나오는 지적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심 위반을 우려해 모두 임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민심이 아닌 문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와대 연설 후에 모두 꼬리를 내렸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임혜숙 후보의 경우 단지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였습니다.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 부인의 외교 행랑을 통한 밀수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명확합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뭐 국민의힘 내에서는 더 거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당인 민주당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모습을 다룬 기사입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임방로 어모 불만 쏟아낸 재선 의원들. 어제 당대표와 재선 의원들이 뭐 회의를 할까요? 좀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나 비공개는 국회에서 비공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려지죠. 이게 기사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뭐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취재해서 나오죠. 물론 제목에는 민주당이 민주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요. 또 민주당 내의 의원분들은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뭐 임명 문제 없다. 뭐 이런 발언도 많이 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리고 있는 겁니다.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여당 대표 재선 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와대와 별개로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송영길 대표 면전에서 답답함을 털어놨다. 의총 때는 침묵한 것과 달리 거침없는 발언들이 나왔다는 거죠. 의총은 좀 통상 앞부분이 좀 공개가 되거든요. 강행처리 불사, 강경 주장이 나오자 그래서 오만하게 보였다. 이런 또 반박 발언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송영길 대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당이 청와대에 휘둘리는 것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송영길, 청와대 명령에 당이 따라가는 식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정책실장 뭐 얘기를 하면서 뭐 굉장히 지적을 해요. 정책실장이 의원들 앞에서 강의하듯 가르치듯이 뭐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청와대 친문, 이른바 친문 주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민주당 의원분들은 그러세요. 친문 없다, 더 이상 그 얘기 좀 그만하라 그러지만 아니 또 언론의 시각은 그래도 친문 주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청와대 친문가 갈수록 불편한 기류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네. 그러니까 앞서 정의당이 그렇게 지적을 했죠. 아니 청와대 청문회 하고 나서는 민주당 다수도 이거 문제가 많다. 이거 뭔가 좀 해야 조치해야 된다. 이런 기류였다가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뒤에 입장이 싹 바뀌었다. 기류가 달라졌다. 이렇게 정의당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민주당 내부가 갈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엔 청와대 뜻이 관철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최양호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전형적인 지금 레임덕 현상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지금 예비 후보 대선에 대한 예비 후보들이 등록하는 부분까지 가는데 예. 지금 강행을 하던 강행을 안 하던 예. 두 개 다 레임덕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돼버렸죠. 그렇다면은 레임덕에서 가장 큰 이 시발점은 어디냐면요. 예. 당이 청와대를 이제 소위 말하는 조금 뭐 멀리하기가 시작될 때부터가 레임덕이거든요. 그렇죠. 통상 멀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약간 갈등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은 레임덕이 아주 뭐 촉발이 되는 듯한 이제 느낌을 가지고. 아까 최양호 고문님께서 강행을 하든 안 하든 레임덕이라 그러는데 강행을 했어요. 그럼 청와대 뜻이 관철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레임덕입니까? 레임덕인데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당에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분열을 하죠. 친문이라든가 그냥 또 다른. 강행했다고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안에 또 불만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막 강행을 했을 경우에는 예. 민심까지도 이제 그쪽 편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은 지금 뭐 굉장히 고민거리이신데 예. 자, 14일 날 정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신임 지도부하고
오찬을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할 것 같고 그렇다면 뭐 평소에는 박범계 장관 할 때는 이틀 줬는데 4일 준 거는 예. 송영길 대표가 그럼 지도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를 하고 또 당과 청와대 대통령과의 협의 끝에 나온 이 최종안이 사실은 레임덕의 어떤 뭐 이걸 좀 미루는 그런 뭐 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염두에 둔 4일간의 지금 재신청 그 기간이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정의당의 그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예. 사실 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가장 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좀 제가 폄하를 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밀수꾼이고 공금 횡령범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죄를 크게 뭐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 도자기를 좀 들여온 부분 그리고 이전 뭐 교수 시절 저 출장 해외 네. 출장한테 가족을 동반해 그걸 그렇게 좀 보셨군요. 근데 아니 그러면. 이제 폄하를 하자면 그렇게 되고 예. 민심은 그렇게 보는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맡기는 힘들고 당에서 해줘야 되는데 예. 당의 의견들을 어떻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뭐 만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결과는 예. 당과 청와대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뭐 내각의 어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영호 고문님께서 이 장관 후보자 3명의 운명은 아직 모른다네요. 그러면은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건 사적인 의견이지만 저 정도면은 예.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게 이 전국 운영에는 제일 좋은 안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할 수 있을지 그래야 모르겠습니다. 다 면이 살죠. 청와대도 살고 당도 살고.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호 고문님도 청와대에 계셔보셨지만 예. 자진 사퇴라는 건 없습니다. 설사 형식이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사전에 좀 얘기가 된다는 거죠, 미리. 그렇죠. 이 사진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철이 정무수석이 예. 김혜숙 인사수석에게 손가락 어제 3개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장면이에요. 일부러 찍었겠죠, 기자들이 이 모습을요. 좀. 그러니까요. 이미 기다렸다가 아마 찍었을 겁니다, 이 모습은요. 자, 김병민 교수. 예.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니까 야당과 관계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여당에서는 사실 장관 후보자 얘기에 집중됐지만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끝났거든요. 예. 자,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해야 돼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본회의 표결은 표결대로 하고 장관 후보자 3명 거는 따로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인사청문회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제 예. 앞으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연이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의 국회 야당을 향한 인식이 상당히 비뚤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난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특별 예. 기자회견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로부터 시계를 조금 더 거꾸로 돌리게 되면 대통령이 인사를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장관을 임명하면서 청문회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일을 훨씬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더라라는 이야기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3명의 후보자 부적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불릴 정도로 정의당의 거센 비판 그리고 보수 진보 가리지 않는 여러 이 매체들에서의 언론에서의 날선 비평들 이런 모든 모습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예.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문제부터 예.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실패까지 언급하는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의 인식은 청와대가 인사검증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의 모습과 맞서서 저항할 수 있는 길은 예. 단순하게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김부겸 총리 후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있게 되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모든 부분 속에서 이 대통령의 최종적인 인사 결정과 함께 맞부딪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과연 청와대가 국민의 이 준엄한 민심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예. 일방적인 처리를 하게 될 것인지 이걸 지켜보면서 하나둘씩 문제를 그러니까 풀어나가는 사안 자체가 지금 하나하나만 따로따로 다룰 수 있는 예. 사항이 아니라 인사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같이 지금
연계해서 국민의힘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대통령의 발언과 인식은 인사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역할 자체를 완전히 무기력화시켰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 좀 어려운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지금요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셨다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 글쎄요, 저는 그 일관된 생각입니다만 대통령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또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분들에게 기회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 그렇게 옳고 그름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당 대표라면 예. 아마 14일 이전에 저는 이미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의 어떤 의사를 의견을 전달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예. 해봅니다만 적어도 그 결단을 해서 대통령께 민심의 현재의 눈높이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 결단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당 대표라시면 어떤 결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3명의 부적격 후보 이 3명을 다 부적격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야당도 3명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닐 것이고요. 예. 압박을 하는 것인데 그중에 한두 분 정도 그 정도는 적어도 왜냐하면 자기 업무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과거의 후보들에 비해서 예. 크게 더 나쁜 것도 아니지만 예. 그러나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그 중에서는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눈높이를 그때 정말 내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예. 읽으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결단을 해서 저는 건의를 해야 한다. 제가 당 대표라면이라고 예. 하셨으니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그러니까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이 얘기를 좀 전하고 그렇게 당 중지를 좀 모아가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예, 결단은 대통령께서 하시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게 또 예. 도리 아니겠습니까? 당의 역할이고요. 예. 제가 질문은 드렸습니다만 박수현 전 의원이 참 어려운 얘기를 사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요 말씀하시기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당의 분위기를 좀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무튼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키워드가 첫 번째 키워드가 당이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런 상황 아니냐 이런 키워드가 좀 꼽히기도 했습니다.